이 사건은 정말 미스테리. 자료를 받고 인터뷰를 못한 사건이 이 사건. 자, 그알저알 오늘은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계신 박지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색하세요. 제가 맨날 PD님들이랑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하다가 좀 나란히 앉으니까 어색한가요? 좀 약간. 박지선 교수님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설문에서 가장 모시고 싶은 1순위.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알저알에 나오셨나요? 그알 저 아래 나오게 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아무래도 살인사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모습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알 저 아래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런 좀 편한 대화를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유퀴즈에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야심이 있다면 애니멀 말을 따라잡자 혹은 넘어서자 거기에 어떤 작은 네. 기여를 해보자. 애니멀바가 구독자 수가 3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이 나옴으로 인해서 애니멀바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네. 어쨌든 좋습니다. 애니멀바 기다려.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댓글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달린 질문이 뭐였냐면, 교수님 인터뷰 보면은 뒤에 캐릭터 굿즈들이 많은데 교수님의 최애 캐릭터가 누구냐, 이걸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모두 다 사랑하지, 이게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최애 멤버가 누구냐는 말은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굳이 대답을 해야 한다면 라이언과 오피지. 근데 다 좋아합니다. 저도 인터뷰 갔을 때 항상 뒤에 이렇게 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부러 두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인터뷰는 이제 한쪽 면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반대편은 더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걸 인터뷰 때 나오라고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방 안에 이제 4면에 있는데.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협찬 아니에요. 제가 협찬이면은 그렇게 방송에 나가라고 놓을 수가 없죠. 모두 순수하게 제가 샀거나 선물 받았거나.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이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배경에 카카오 프렌즈도 있지만 이 뉴이스트 앨범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분들의 팬인 건가요? 그럼요. 저의 아이돌. 다른 훌륭한 아이돌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의 아이돌, 나의 아이돌, 영원히 뉴이스트. 얼마나 되신 거죠? 덕질을 하신 지? 이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 프로그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문제. 그분들도 교수님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앨범 중에 하나에 사인을 해서 주신 거예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어디 있어요? 그 책장 중에 하나가 제가 받았어요. 다른 프로 작가님을 통해서. 야.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수정 교수님은 쉴 때 인간이 보기 싫어서 동물 영상을 보신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쉴 때 어떤 것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소소한 행복이 있는데 어제도 편의점 추천 컵라면 뭐 이런 거를 검색하다 왔거든요. 그 편의점에서만 파는 그런 또 제품들이 있거든요. 살펴보고 먹어보고 그런 걸로 힐링을 그런 소소한 행복. 요즘에 이제 남편과 함께 부루마블. 두 분이서? 네. 진짜로 이 보드. 그럼요. 그리고 넷플릭스. 교수님이 즐겨보는 넷플릭스의 추리물? 이런 거 없나요? 추리물을 굳이 제가. 인생이 추리인데.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이제 코미디. 코미디를. 뭐 피구의 제왕.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웃기만 하는. 폰키인가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 모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진지하게 처음으로 출연한 게 2009년에 이태원 살인 사건 편이거든요. 저를 섭외하신 게 신진주 작가님이셨다고. 제가 그때 형사학생연구원에 있었는데 이제 경찰대학의 교수로 가는 게 결정된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저의 이름을 이제 들으시고 섭외를 하셨다고.
다른 뭐 프로파일러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에 나오시는데 교수님만 유독 그 아래만 나오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그 자료에 있거든요. 그알 제작진분들에게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사실 자료가 적으면 인터뷰를 못 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그냥 언론 보도를 본 뭐 일반 분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수백 페이지씩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할 근거가 될 만한 분석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프로는 사실 거의 그알이 유일합니다. 그알에 나온 사건은 뭐 5년, 10년 뒤에도 계속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가 자료까지 다 받고 분석도 다 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한 적도 사실 여러 번 있어요. 굉장히 죄송한데 왜 거절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그 말이 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말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자료를 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신다는 거죠.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굉장히 죄송하죠.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자료를 보내주신 건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교수님은 상당히 자료를 꼼꼼히 보시고 네. 인터뷰를 갔을 때 이미 그 흔적이 있어요. 빨간 펜으로 그럼요. 쫙쫙 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할지를 쫙 정리하신 다음에 인터뷰하시잖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혼자 거의 1시간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보통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질문지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질문지를 받는데 굉장한 저항감이 있어요. 질문지를 받으면 아, 제작진이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구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으로 작용한다고 할까. 그러면 인터뷰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혹시 제작진 입맛에 맞게 인터뷰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작진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일단 끊고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거 먼저 하겠다고 하고 쫙 하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힘들어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사건 관련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 아래 나오시면서 맡은 사건 중 제일 난제였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인데요. 이게 그 아래에서 방송을 2번 했거든요. 그쵸. 2번 다 이제 장경주 PD님이 하셨는데 자료를 받고 인터뷰를 못한 사건이 이 사건. 아, 그래요? 이 사건은 정말 미스테리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흔적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자료 분석 다 하고 분석 내용 전화로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인터뷰는 못하겠다고 해서 두 번째 방송에서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방송에서는 그 포커스가 뭐 실종도 실종이지만 외국에 있는 어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추가된 자료와 이런 것들. 근데 처음에는 진짜 좀 인터뷰하기 무서웠어요. 교수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가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항상 틀릴 수 있는데 부산 실종은 정말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건이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다.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다. 교수님께서 그 아래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건이나 안타까웠던 사건 알려주세요. 가장 생각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세모자 그 사건인데요. 세모자 사건 2시간 40분 했거든요. 네. 인터뷰를 하는 그 시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모자가 그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와중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집단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인터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이. 근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론이 바뀌었죠. 현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을 말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네요.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은? 부평 콘크리트 사건인데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왜요? 그냥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그 사건이 제가 인생을 사는 어떤 좀 그런 것도 그분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잠깐 네네네. 감정을 추스르고 추스리고. 제가 오히려 궁금했던 거는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혹시 바라는 거 없는지. 저는 항상 인터뷰가 길어지는 게 혹시 제작진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지 그 걱정을 항상 하거든요. 다른 분들 인터뷰도 이렇게 보통 저처럼 길어요? 그쵸. 보통 교수님들은 뭐 1시간 이상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아 그래요? 네.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저희가 항상 뭐 제작진들이 죄송하죠.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인터뷰는 뭐 1시간, 1시간 반 하더라도 그 전에 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가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인터뷰를 하다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방송에 들어갈 거라 여러 번 물어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질문을 했으나 그 답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못했거나 네, 그럴 수 있어요. 혹은 한번 질문을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듣고 싶거나 중요한 질문일 경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어가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렇죠. 이런 거에 그 카메라 이제 뒤편에 PD님들이 이제 질문을 네.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지금 졸리구나. 밤에 인터뷰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PD 네. 분들이. 계속 더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쌓인 거를 풀어보시죠 한번 이 자리에서. 아니 그 할 줄 알 2회분. 이해분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입을 더. 쉽지 않습니다. 저는 2편을 목표로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안 됐다면 뭐 아쉽고. 사진 잔상이 좀 오래 갔어요. 눈이 아니고. 한동안 갖고 있던 의혹이 있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제가 듣기로는 그